그날 밤늦도록 불 켜진 주인집 거실에서 마주 잡은 두 손을 보았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지내던 저는 답답한 아파트를 떠나 작은 마당이 있는 주택을 찾고 있었죠. 그러다 우연히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주인집과는 마당을 사이에 두고 건물이 분리되어 있었지만 마당을 함께 쓰고 현관문이 마주보고 있는 구조였죠. 주인집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참 인자하고 다정해 보였어요. 특히 아저씨는 제가 혼자 지내는 걸 안쓰럽게 여기셨는지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셨죠. 무거운 짐을 옮겨주시고 정원 손질하는 법도 알려주시고 가끔은 직접 만드신 반찬을 나눠주시기도 했어요. 저는 그런 아저씨의 친절이 참 고마웠어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동네 삼촌 같았달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이 집에 완전히 적응했죠. 낮에는 텃밭을 가꾸고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뜨개질을 하면서 지냈어요. 아저씨와 아주머니 부부는 늘 함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주인집 안에는 깊은 정적이 흐르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답니다. 아저씨는 종종 혼자 마당에 나와 먼 산을 바라보곤 하셨는데 저는 굳이 그분들의 개인사에 대해 묻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저의 일상을 이어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밤늦게까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옆집 주인집 거실에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불이 꺼져 있을 텐데 말이죠. 문득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니 희미하게 주인집 거실 안이 보이더라고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아저씨는 아주머니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죠. 그리고 아주머니가 흐느끼듯 어깨를 들썩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이내 시선을 돌렸어요. 남의 집 사정에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하지만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호기심과 걱정이 싹트기 시작했답니다. 아저씨가 저에게 보내는 친절은 여전했지만 그 친절 속에 묘한 감정이 섞여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가령 제가 텃밭에서 일하고 있으면 아저씨가 다가와 땀을 닦아주려 하거나 제 손을 잡고 풀 뽑는 법을 가르쳐 주셨죠. 처음엔 아무렇지 않았던 행동들이 점차 신경 쓰이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아저씨의 눈빛에서 제가 느꼈던 건 어떤 간절함 같은 것이었답니다. 마치 제가 그분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이라도 하고 계신 것처럼 말이죠. 어느 비 오는 날이었어요. 저는 우산도 없이 마당에서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맞고 있었는데 아저씨가 다급하게 달려와 자신의 우산을 저에게 씌워주셨죠. 그리고는 제 손을 잡고 주인집 현관으로 이끄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외출하고 안 계셨죠. 아저씨는 저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셨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저씨의 이야기는 점차 당신의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갔어요. 겉으로는 더없이 좋은 부부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수십 년째 대화조차 제대로 나누지 않는다고 했죠. 각자의 방에서 잠들고 식사도 따로 하는 날이 많다고 했어요. 아저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과 체념이 섞여 있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마음이 아려왔어요. 오랜 세월 쌓인 외로움이 얼마나 깊었을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죠. 그 후로 아저씨는 종종 저를 찾아와 당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저는 아저씨에게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상대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저 묵묵히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죠.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아저씨에게 연민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 연민은 점차 미묘한 감정으로 변해갔고 저는 제 자신이 위험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이 집으로 이사 온 지 1년쯤 되었을 때였을까요? 아저씨는 더 이상 당신의 감정을 숨기려 하지 않았어요. 저를 향한 눈빛은 더욱 깊어졌고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더욱 분명해졌죠. 저는 갈등했어요. 이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저씨의 외로운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주인집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는 누군가 밖으로 나서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무심코 창밖을 내다봤는데 놀랍게도 아저씨가 아니었어요. 주인집 아주머니였답니다. 아주머니는 밤늦은 시간 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어요. 저는 의아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런데 그 다음 날 저는 아주머니의 차 트렁크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아주머니가 마트에 다녀오면서 트렁크를 열었는데 그 안에 낯선 남자의 정장 재킷이 살짝 보였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저씨에게서 한 발짝 물러섰어요. 아저씨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공감했지만 그분들의 살 속에 제가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죠. 아저씨는 제가 변한 것을 눈치챈 듯했고 저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어요. 그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일 뿐이었죠. 그리고 얼마 후 저는 우연히 주인집 아주머니와 한 아주머니가 통화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어요. 아주머니는 밖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던 거죠. 아저씨가 저에게 이야기했던 외로움은 어쩌면. 하지만 진짜 반전은 여기서부터였어요. 저는 어느 날 밤 또다시 주인집 아주머니가 외출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이번에는 아주머니가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대화 내용이 제 귀에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당신도 이제 지쳤잖아. 그 사람 더 이상 우리 사이에 간섭하게 두지 마. 그 사람 내가 다 알고 있다고 했잖아. 이제 그만해달라고 더 이상 당신 인생에 나를 엮지 말라고. 아주머니는 아저씨가 저에게 접근했던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아저씨가 저에게 친절을 베풀고 당신의 외로움을 토로했던 모든 순간을 말이죠. 그날 밤 아주머니가 돌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마당을 가로질러 주인집 쪽으로 향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현관문 앞에 다다랐을 때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아저씨와 아주머니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당신 정말 이럴 수 있어? 나는 당신을 믿었는데. 그리고 아주머니의 차가운 대답이 이어졌죠. 믿음?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은요? 나도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엿들었던 내용은 단순히 아저씨와 아주머니의 불화가 아니었죠. 아주머니는 오래전부터 아저씨에게 어떤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가 쌓여 지금의 상황을 만든 거였어요. 결국 그 집을 떠나는 날 저는 아저씨와 아주머니 누구에게도 제대로 된 인사를 건넬 수 없었답니다.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숙일 뿐이었죠. 어쩌면 그 집에서의 시간은 그분들의 삶의 일부분에 제가 잠시 발을 디딘 것뿐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날의 문 앞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